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편 논쟁이란 간단히 말해서 보편자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마동석은 인간이고 트럼프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돈나도 인간이죠. 그런데 마동석, 트럼프, 마돈나와 같은 개별자들 말고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존재하나요? 이 사과는 빨갛고 이 가방도 빨개요. 그리고 이 신발도 빨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빨간색 말고 빨강이라는 보편자는 존재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이 보편 논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유명론은 보편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에 벌어진 보편 논쟁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보편 논쟁을 기독교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았고, 서양 철학사 속에서 보편 논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았죠.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종교적 맥락과 철학사적 관점은 쏙 빼고 이론 자체만을 고려할 겁니다. 먼저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들 이론 내부에서 어떻게 다른 이론들이 파생되어 나갔는지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보편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론자들은 이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실제론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보편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면 개별자의 속성이 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마동석도 인간이고 트럼프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동석과 트럼프는 서로 다른 개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둘 다 같은 인간일 수 있죠? 실제론자들은 마동석과 트럼프가 인간이라는 보편자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걸 볼까요? 트럼프도 금발이고 마돈나도 금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마돈나는 서로 다른 개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둘 다 같은 금발일 수 있죠? 실제론자들은 트럼프와 마돈나가 금발이라는 보편자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개별자가 어떤 보편자에 속하거나 어떤 보편자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철학 용어로 예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동석과 트럼프가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기 때문이고, 트럼프와 마돈나가 같은 금발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금발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보편자와 금발이라는 보편자는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론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론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보편자를 상정하지 않으면 주어, 수어, 형식의 문장이 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동석은 용감하다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참이죠. 이 문장이 참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문장이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동석이라는 개별자도 존재하고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을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론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보편자를 상정하지 않으면 추상적인 용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 삼각형은 모양이다. 인류는 종이다. 이 문장들은 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문장들이 참일 수 있으려면 덕, 모양, 종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이 지시하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론자들은 그것이 바로 보편자라는 겁니다.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상적인 용어들은 아무것도 지시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런 문장들이 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론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가지 반론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어떤 보편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마동석은 자기 자신을 예화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참이에요. 왜냐하면 마동석은 자기 자신을 예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동석이 마동석을 예화하면 마동석은 마동석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은 마동석과 마동석이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마동석이 자기 자신을 예화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이고, 따라서 실제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예화하지 않음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을 예화하지 않음이라는 보편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동석이 자기 자신을 예화하지 않음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한다면 마동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예화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마동석은 자기 자신을 예화하지 않음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죠?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결국 마동석은 마동석이 아닌 경우에 마동석이다 라는 주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파르메이데스의 반론인데요. 그것은 실제론을 받아들이면 무한퇴행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마동석은 용감하다는 문장이 참인 이유는 뭘까요? 실제론자들은 마동석이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마동석은 왜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마동석이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마동석은 왜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마동석이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마동석은 왜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함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실제론자들의 설명은 그 자체로 무한 퇴행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론에 대한 두 번째 반론입니다. 세 번째 반론은 보편자가 존재하는 장소에 관한 겁니다. 마동석도 인간이고 트럼프도 인간입니다. 실제론자들은 이것을 마동석도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고 트럼프도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마동석은 한국에 존재하고 트럼프는 미국에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한국에 존재할까요? 미국에 존재할까요? 한국에도 존재하고 미국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실제론에 대한 세 번째 반론입니다. 이제 유명론에 대한 입장을 봅시다. 유명론은 크게 네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극단적 유명론, 메타언어적 유명론, 트롭 이론, 그리고 허구주의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극단적 유명론자의 기본 입장은 간단히 말해서 보편자에 관한 문장처럼 보이는 문장은 사실 개별자에 관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극단적 유명론자들은 실제론자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앞에서 실제론자들은 트럼프와 마돈나가 금발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금발이라는 보편자를 예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극단적 유명론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금발인 이유는 트럼프의 머리 색깔이 금색이고 마돈나의 머리 색깔이 금색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머리카락의 색깔이 금색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실제론자들은 주어, 수어 형식의 마동석은 용감하다는 문장이 참인 이유는 이 문장의 구조와 이 사태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마동석이라는 개별자도 존재하고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도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 유명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동석은 용감하다는 문장이 참인 이유는 이 문장의 구조와 이 사태의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케이, 맞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용감함이라는 보편자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마동석은 용감하다는 문장이 참이되기 위해서는 마동석이 용감하면 되지 굳이 용감함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와 사태의 구조가 일치하기만 하면 그 문장은 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실제론자들은 추상용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참인 이유는 추상용어가 상정하는 보편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 삼각형은 모양이다.
인류는 종이다 와 같은 문장들이 참일 수 있으려면 덕이라는 보편자, 모양이라는 보편자, 종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명론자들은 굳이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추상적인 용어가 포함된 문장이 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유명론으로 메타언어적 유명론이 있습니다. 메타언어적 유명론의 뿌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세기의 로스켈리누스, 12세기의 아벨라르두스, 13세기 오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의 입장을 20세기 후반에 카르납과 셀라스가 리바이벌했죠. 먼저 카르납의 입장을 봅시다. 카르납의 주장은 추상적 용어들을 포함하는 문장은 단지 언어적 표현을 기술하는 문장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보편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아도 이러한 문장들이 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실제론자들은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 삼각형은 모양이다, 인류는 종이다 는 문장이 참이 되려면 덕이라는 보편자, 모양이라는 보편자, 종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르납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장들은 단지 언어적 표현에 관한 문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 라는 문장은 용감하다 라는 말은 도덕적 덕에 관한 수로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삼각형은 모양이다 라는 문장은 삼각형이다 라는 말은 모양에 관한 수로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류는 종이다 라는 문장은 인류라는 말은 집합명사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은 용감하다는 말에 관한 주장이고, 이 문장은 삼각형이다 라는 말에 관한 주장이며, 이 문장은 인류라는 말에 관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들 모두 언어에 관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지금 이 장면을 정지시켜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카르납의 주장이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걸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세기 로스켈리누스가 보편자는 소리의 울림이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단하죠?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러한 카르납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됩니다. 첫째, 카르납은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라는 문장을 용감하다라는 말은 도덕적 덕에 관한 수로이다로 바꾸어서 보편자의 흔적을 지워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용감하다라는 말 그 자체가 또 다른 보편자라는 겁니다. 둘째, 카르납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용감하다는 도덕적 덕에 관한 수로이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Courageous is a virtue predicate가 되는데, 이때 한국의 용감하다와 영어의 courageous는 정확히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반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셀라스가 나섭니다. 그는 용감하다는 말 그 자체가 또 다른 보편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용감하다는 말은 그 용감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즉 보편자가 아니라 개별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보죠. 아침에 신문 배달원이 아파트 문 앞에 와서 신문 왔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녁에도 신문 배달원이 아파트 문 앞에 와서 신문 왔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때 신문 왔어요 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죠. 말 그대로 신문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에 들은 신문 왔어요 라는 말과 저녁에 들은 신문 왔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달라요. 아침에 들은 신문 왔어요 라는 말은 조간 신문이 왔다는 말이고, 저녁에 들은 신문 왔어요 라는 말은 석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토큰이라고 해요. 즉 신문 왔어요 라는 말은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개의 토큰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셀라스는 용감하다는 말은 도덕적 덕에 관한 수로이다 에서 용감하다는 말은 유형이 아니라 토큰들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용감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래서 용감하다, 이래서 용감하다, 이래서 용감하다는 개별적인 말로 보자는 겁니다. 카르납의 메타 언어적 유명론의 두 번째 문제는 번역의 문제였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르납은 언어적 표현을 가리킬 때 싱글 쿼테이션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점을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점을 찍은 이런 용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말의 용감하다, 영어의 courageous,
불어의 courageux, 스페인어의 valiente, 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즉 용감하다는 표현은 각 언어권에서 모두 똑같은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일단 정리해 봅시다. 실제론자들은 마동석, 트럼프와 같은 개별자도 존재하고 인간, 금색이라는 보편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극단적 유명론자와 메타언어적 유명론자들은 마동석, 트럼프와 같은 개별자는 존재하지만 인간이나 금색과 같은 보편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이제 제3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과 같은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금색과 같은 색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색, 모양, 크기와 같은 속성은 보편자가 아니라 추상적 개별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트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트롭 이론이라고 합니다. 트롭 이론은 유명론의 한 형태인데요. 그 원조를 아리스토텔레스로 보기도 하고 오캄, 로크, 버클리, 휴음과 같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바로 트롭 이론을 지지했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트롭이 뭔지 좀 더 설명을 해보죠. 자, 머릿속에서 타지마할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떠올린 이미지는 타지마할이라는 구체적인 개별자가 아니라 타지마할의 모양과 색깔이에요. 이런 모양과 색깔이 바로 추상적 개별자, 트롭이라는 겁니다. 실제론자들은 이 흰색이 바로 보편자라고 반문하겠지만 트롭 이론가들은 이 흰색은 보편자로서의 흰색이 아니라 타지마할이라는 개별자의 흰색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색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흰색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죠. 이거 아이폰 7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이폰 7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 7하고 여러분의 아이폰 7하고 동일한 아이폰 7인가요? 아니죠. 같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하다는 것은 같으면서 하나다라는 말인데 이 아이폰하고 여러분의 아이폰은 동일한 아이폰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같지만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금발과 마돈나의 금발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보편자 따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금발과 마돈나의 금발은 각기 다른 트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허구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론자들은 마동석이라는 개별자와 용감함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마동석은 용감하다는 문장이 참일 수 있다는 것이고, 유명론자들은 마동석만 존재하면 됐지 굳이 용감함이라는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아도 마동석은 용감하다는 문장이 참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입장 모두의 관심은 이 문장이 어떻게 참일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관점을 한번 달리 해보죠. 영화 속에서 배우 마동석이 맡은 역할은 마석두라는 형사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마동석은 용감하다가 아니라 마석두는 용감하다는 겁니다. 실제 인물인 마동석가 용감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영화에서의 마석두는 분명히 용감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석두는 허구 인물이죠.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마석두는 용감하다는 문장은 사실 거짓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홍길동은 의적이다, 해리포터는 마법사다, 이런 문장들도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 빨강은 색이다 와 같은 문장도 그 문장 자체만 보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덕과 같은 보편자, 색과 같은 보편자가 존재해야 참이니 이런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느니 하는 식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냥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허구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장도 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석두는 용감하다는 문장을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두는 용감하다는 문장으로 바뀌면 참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앞에 이 말은 쏙 빼고 그냥 마석두는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생략된 말까지 고려해서 보면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 라는 문장을 문장 자체로만 보면 거짓이지만 어떤 맥락 속으로 들어가면 이 문장은 참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맥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덕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보편자는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론자들은 보편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론이 옳다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보편자가 존재해야 속성 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마동석도 인간이고 트럼프도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보편자가 존재해야 주어, 수어, 형식의 문장이 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마동석이 용감하다는 문장이 참인 이유는 마동석이라는 개별자도 존재하고 용감하다는 보편자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셋째, 보편자가 존재해야 추상 용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덕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 라는 문장이 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극단적 유명론자들은 이러한 보편자를 상정하지 않아도 이러한 문장들이 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 유명론자들은 마동석은 용감하다와 같은 문장은 마동석에 관한 문장이지 용감함에 관한 문장이 아니므로 용감함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타 언어적 유명론자들은 추상적 용어들을 포함하는 문장은 단지 언어적 표현을 기술하는 문장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보편자를 상정하지 않아도 이러한 문장들이 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는 문장은 용감하다는 말은 도덕적 덕에 관한 수로이다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트롭 이론가들은 타지마할의 모양과 색은 보편자가 아니라 추상적 개별자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허구주의자들은 홍길동은 의적이다는 문장이 거짓인 것처럼 용기는 도덕적 덕이다는 문장과 빨강은 색이다 라는 문장도 문장 그 자체만 보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덕이나 색이라는 보편자가 있어야 이 문장들이 참이니 거짓이니 하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거짓이라고 보면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편자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적, 철학사적 관점에서 보았고 오늘은 좀 더 이론 내부로 들어가서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종교적, 철학사적 관점을 쏙 빼고 이론 자체만을 보면 그 본질은 이렇습니다. 마동석은 용감하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실제론자들은 보편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고 유명론자들은 보편자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설명이라는 겁니다. 최선의 설명이 옳으냐, 경제적인 설명이 옳으냐 라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론이 옳은 것 같나요? 유명론이 옳은 것 같나요? 여기 올라가셔서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